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항혼이혼의 진행자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항혼이혼. 제2의 인생 항혼이혼에서는 항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사례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중독. 무언가에 이제 중독이 되었다는 거죠. 한 명이 중독을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한 명을 고통스럽게 했다. 이런 중독과 관련된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혼인 15년 차 부부이고 자녀는 한 명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중독이 있냐? 남편의 알코올 중독이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이 부부 직업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내는 약사고 남편은 의사입니다. 혼인 초에 아내는 경남 하동에서 약국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부산 소재의 페이 닥터로 근무하면서 결국은 이제 부산 소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주말 부부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주말 부부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술을 좀 많이 즐겨 했나 봅니다. 주중에 술을 마시고 아내하고 또 자기 장모, 친정 부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계속 술주정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 혼인 중에 아내의 이모, 그렇죠? 아내의 이모가 좀 몸이 안 좋아갖고 일찍 세상을 뜨게 됐습니다. 이놈의 남편, 이 아내의 이모 장례식에 왔으면 좀 술을 자제를 해야 될 텐데 이때도 폭음을 하는 겁니다. 폭음을 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술이 덜 깬 상태로 차를 운전해가지고 장지로 가겠다고 막 우기는 겁니다. 음주운전이지 뭐. 사고 나면 어쩝니까? 그럼 결국은 아내도 말리고 아내도 남동생의 일을 말리려고 하니까 남의 대교 근처까지 가갖고 다시 술을 마십니다. 이 술을 마시고 맨정신이 아닌 거죠. 간첩이 자신을 찾으러 왔다는 말을 하고 아내 가족들이 자기 해하려고 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도망을 쳐버리고 건물 2층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 한복판에 갑자기 뛰쳐나가고 경찰하고 대치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 결국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남편 그 응급실에다가 일단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시키죠. 그리고 원주 소재 종합병원에서 1회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이제 이 치료가 끝나고 난 뒤에 남편이 이제 한 2, 3개월은 금주를 합니다. 그런데 참 중독이라는 게 끊기가 쉽습니까? 2, 3개월 금주를 했는데 다시 또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술주정을 합니다. 술주정이 이게 도를 넘어갑니다. 뭐 갑자기 아내 가족들이 해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맨날 하는 겁니다. 특히 문제가 뭐였냐? 혼인 7년차 경부터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를 만취해가지고 새벽에 아침에 기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 기가해가지고 아내한테 마약하는 년, 아내가 약사인데요. 아내한테 마약하는 년이라면서 폭언하고 아내한테 종족폭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을 하면서 자고 있던 자녀들 깨워가지고 사람 있는지 장롱 두들겨 보고 베란다 열어보고 하는 등 심각한 알코올 중독증 및 정신적 병적 증상을 보입니다. 이렇게 혼인 7년 차부터는 알코올 중독 증상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결국은 아내가 이 남편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남편의 여동생하고 시아버지 동의 얻어가지고 일단 정신병원에 7일간 강제 입원을 시킵니다. 강제 입원을 시켰으면 남편이 치료를 협조를 해야죠. 근데 남편이 치료를 거부해버리고 그냥 병원에 퇴원시켜달라고, 의사니까 잘 알겠죠. 퇴원시켜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냥 나와가지고 3일간 통원 치료를 받긴 했는데 MRI 검사나 정신감정,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정신감정, 그리고 정신변동 증상에 대한 정신감정을 모두 불응을 해버리고 병원에서 내주는 약물치료도 내가 의사니까 내 자신을 내가 더 잘한다면서 약물치료도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가지고 중독 증상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고. 이 강제 입원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는 술을 끊는 게 아니고 더 심하게 마십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자기 강제 입원 시켰다고 이 강제 입원 시킨 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폭언 및 폭행을 계속 행사합니다. 심지어는 자녀들도 괴롭힙니다. 몇 가지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까요?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잠자던 자녀를 깨웁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을 깨웠으면 자녀들을 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한테 미친년아, 개잡년아, 어디서 잡지라고 들어온 년이라 이렇게 욕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면서 아내 팔 잡아 흔들어갖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행사합니다. 또 다른 날입니다. 술에 취해 들어와갖고 욕설 퍼부으면서 자녀들을 깨워가지고 갑자기 애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너가 아빠 누구고? 너가 아빠 누구냐? DNA 검사해봐야겠다. 너는 내 자식 아닌 것 같다. 라고 질문하는 등 이렇게 괴롭힙니다, 애들. 결국 아내가 이걸 보고 있으면 기가 차지 않습니까? 결국은 술 취했으면 그만 들어가 차서 애들 괴롭히지 말고 이러니까 또 아내를 밀치고 폭행을 합니다. 또 다른 날입니다. 또 술 취하고 들어와가지고 아내 깨워갖고 뭐 같은 이유로 이제 팔 잡아당기고 바닥에다가 여러 차례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행사했고요. 또 이거 들으면 진짜 분노하실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술 취해 들어와가지고 자녀 중에 한 명이 딸이었습니다. 딸이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 제끼면서 월경 검사를 해야 한다고 팬티를 내리는 등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 아내가 이걸 보고 이제 기겁을 해갖고 제지를 하니까 아내 머리채를 잡고 팔 잡아가지고 밤바닥에다 꼼짝 못하게 누르고 거실로 끌어내는 등 폭행을 행사를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아침에 술 취해갖고 들어와갖고 아내가 이제 아침이니까 애들 밥 먹이고 있겠죠. 아내는 애들 아침밥 먹이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한테 욕설하면서 팔과 머리채를 붙잡고 거실 바닥에 내리누르는 폭행을 행사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1년간 있었던 일입니다. 2년차 어떻게 되냐. 새벽경에 술 취해갖고 들어와갖고 아내 깨워갖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집을 나가라 홀딱 뺏겨갖고 집 나가라면서 팔 잡고 안방과 거실을 끌고 다니는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또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아내 몸에 위에 올라와가지고 목 잡아 누르고 날이 밝자 날이 목을 잡아 누르고 목을 조르는데 날이 밝았죠. 자녀들 보는 앞에서 오히려 자기가 경찰 부르라고 말하면서 아내 팔 잡아 비트고 목 조르는 폭행이 있어요. 그리고 또 술 취해갖고 또 들어와가지고 자녀들 깨워가지고 거실로 데리고 나가서 이제 겁주는 거죠.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 이런 식으로 겁을 주고 그래갖고 아내가 결국은 자녀들이 무슨 죄냐면서 애들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니까
남편이 이제 빡친 거죠. 또 따라 들어와갖고 애들 보는 앞에서 아내 침대에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목 잡아 누르고 거의 뭐 크크크 하는 거죠. 폭행하고. 그래갖고 술에 그 폭행하다가 갑자기 지가 이제 자기 잠을 못 이겨갖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일단 아내 같은 경우에 애들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밥을 먹이고 있는데 1시간 뒤에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밥 먹이고 있는 아내의 다리를 걷어차는데 폭행해갖고 경추 염좌에 상해를 핍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내가 참다 못해가지고 남편하고 다투는 중에 아내가 휴대폰을 들이밀면서 녹취하려고 하니까 아내 휴대폰 뺏어갖고 바닥에 잡아 던졌고요. 또 술 취하고 들어와갖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마약한 년, 개잡년 이라고 아내한테 욕설을 퍼붓는 겁니다. 그리고 집 나가라면서 목 잡아 쪼르는데 폭행을 해서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내가 이걸 못 참아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또 자녀들 깨가지고 너희 엄마는 더 이상 너희하고 나하고 사기 싫은 것보다라고 이런 식으로 또 폭언을 하는 겁니다. 결국 아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부부 내밀한 영역인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내가 결국은 이걸로 남편 고소했고요. 남편 공소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가정 내의 사유라고 약식벌금 300만 원 나옵니다. 결국은 아내가 이런 폭행을 참다 못하고 결국 애들한테 그러니까요. 자기한테는 아내가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들한테도 남편이 이렇게 하니까 결국 이혼 소송 제기하고 남편하고 별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 이혼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해줍니다. 일단 이혼 청구에 대해서는 민법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3호 및 6호 사유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 얼마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5천만 원 인정받았습니다. 재산분할도 꽤 받아 나왔습니다. 그 법원이 판단한 근거가 이겁니다. 호링가게 파탄 인정한다. 아내가 이혼 확고하게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건 소 제기한 이후에 남편하고 별거하고 있고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다고 하는데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되고 난 뒤에도 아내한테 복원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 양육비 면접교섭 문제로 아내하고 계속 마찰을 일으키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지 않냐. 그리고 당시에 이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그 남편 형사 재판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남편의 부부관계가 신뢰를 회복하고 호리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 정도로 지속할 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로 악화되었다. 이거를 참작한다. 파탄의 주된 책임은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남편한테 있죠. 그 근거가 뭐냐? 혼인기간 동안 지나친 음주 계속해가지고 수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이 일으켰고 그리고 너의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났지 않냐. 그럼에도 치료 안 받고 아내가 오죽했으면 강제 입원시켰겠냐. 그런데 그 치료마저 거부했지 않냐.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기를 거부했다.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애원하고 가족들이 설득했는데 알코올 중독 치료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안 했지 않냐. 그래갖고 아내가 부득이하게 남편들 가족 동의 얻어가지고 강제 입원시켰는데 오히려 아내 이 강제 입원시켰다고 원망하고 더욱 강제 입원했으면 술을 끊어야지. 술 안 끊고 더욱 심하게 술 마시고 아내한테 폭언하고 폭행 일삼은 남편 책임으로 부부 갈등이 봉합할 수 없는 지경까지 악화시켰다. 그래서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한테 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너가 벌금 300만 받았지만은 너가 폭행 행사한 것들 자녀들한테 한 거 보면은 위자료
5천만 원 지급하는 게 맞다. 이례적인 위자료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이나 이런 정도 가지고는 위자료가 1,000만 원을 넘어가는 케이스가 드뭅니다. 보통 요즘에 바람 피면은 최근에는 이제 한 1, 2년 전에 1,500에서 2천만 원이었는데 최근에는 2,500만 원이 쉽게 나오긴 합니다. 아, 말씀을 잘못 드렸군요. 2,500만 원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런데 위자료 5천만 원이라니. 남편의 정신병적인 증세와 폭행, 자녀들에 대한 학대가 되게 심했다는 걸 법원이 인정을 해줄 겁니다. 이 사례에서. 이렇게 하고 아내가 결국은 재산분할도 다 받아갔습니다. 근데 그 생각보다 이제 재산분할 액수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고 일을 했습니까? 일을 안 해놓으니까 모아도 재산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이제 재산분할을 그렇게 많이 못 받아갔는데 위자료 액수에서 어느 정도 조금 참작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여기 아내는 재혼이고요. 남편은 무려 이 아내가 네 번째 부인입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는 전원 자녀가 2명 있었고요.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전원 자녀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뭐 전원 자녀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독이라 했죠. 또 다른 중독입니다. 아내하고 어떻게 만나냐? 인터넷 채팅 사이트 통해 가지고 아내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그래갖고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고요. 한 1년 뒤까지 연인 관계 유지하다가 결혼식을 올리고 아내의 자녀들과 함께 남편의 집에서 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남편의 문제가 뭐냐? 결혼 생활 초기부터 장기간 컴퓨터로 포르노, 성인물이라고 해야죠. 성인 영화도 아닙니다. 성인물, 그것도 아동 포르노도 포함해가지고 동영상 보고 와이프하고 어떻게 만났다 했셨습니까? 인터넷 채팅으로 만났다 했셨습니까? 그러면 결혼을 하고 와이프를 만났으면 인터넷 채팅 끊어야 되는데 인터넷 채팅을 계속하는 겁니다. 혼인생활 초기부터 장시간. 그리고 항상 접대를 이유로 자주 술 마시고 늦게 귀가를 하게 되면서 가정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소홀하게 됩니다. 문제가 뭐냐? 남편의 자녀들 몇 명 있다고 했죠? 3명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남편의 자녀들이 아내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당신 또는 실장님으로 부르는데 아내를 무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자녀들, 전처 자녀들이 무시를 하는데 아내를 무시하는데 남편이 이를 그냥 방관을 해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남편이 이제 방관하고 아내에 대한 사랑도 거의 없고 집에 오면은 맨날 아동 포르노 뭐 그냥 성인물이나 보고 있고 아니면 인터넷 채팅을 하고 있으니까 아내 같은 경우에 남편의 지속적인 채팅 중독 증세에 의해 가지고 남편이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여자하고 외도한다고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심부름 센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심부름 센터에다가 남편에 대한 조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심부름 센터에서 뭐라고 했냐? 남편이 외도하고 있고 채팅을 통해 가지고 상간녀를 만나서 외도하고 있다. 그런데 사모님, 우리가 이거 전문입니다. 남편하고 내연녀 갈라놓을게요. 저희가 이거 전문적으로 잘합니다. 그런데 항상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요게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남편이 외도하고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요. 뭐 내연녀하고 뭐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외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아내한테 총 3,100만 원을 뜯어냅니다.
근데 3,100만 원을 뜯어내면서 계속 사모님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사모님, 저희가 거의 다 됐는데 이게 돈이 좀 모자라네요. 돈을 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아이고, 남편 그 외도하는 상간녀 빨리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신부름센터가 돈을 요구하니까 결국 아내도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냥 돈을 계속 재촉하니까 이제 결국은 믿을 구석이라고 남편밖에 없으니까 남편한테 미안하다. 당신이 외도하는 줄 알고 내가 신부름센터에다가 사건을 맡겼는데 신부름센터에서 계속 돈을 요구한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남편 도움 얻어가지고 신부름센터를 고소해가지고 신부름센터 그 사장이 사기등의 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외도하는 건 아니지만은 해결 안 되는 게 있죠. 컴퓨터 중독하고 상습 음주 습관은 계속 안 고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의 전처하고의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이모, 실장님이라고 부르니까 이런 부당한 내용 때문에 다툼이 계속 잦아지는 겁니다. 결국 이 다툼이 잦아지고 아내가 이제 신부름센터를 고용해갖고 자기 뒤를 받는 생활이 되니까 남편이 오히려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외박하고 집에는 안 들어오는 혼인 10년 차부터는 서로 결국 대화를 안 나눕니다. 그냥 외박, 심지어는 별거. 아내한테 이혼 요구하고 집을 아예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까지 별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반소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송이 진행되면서 혼인기간이 파탄, 별거 기간이 1년 한 10개월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이 이혼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이렇게 판단해 줬습니다. 일단 파탄은 인정. 왜냐하면 둘이 별거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별거 기간 얼마나 된다고요? 1년 10개월에 이르렀다고. 그래서 남편하고 아내의 부부관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니까 너희들의 혼인 파탄 관계에는 파탄은 인정이 된다. 그런데 파탄이 인정이 되면은 문제가 뭐죠?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남편한테 있다라고 판단해 줍니다. 일단 남편이 채팅 사이트 및 포르노에 중독돼 가지고 가정에 소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인기간 동안 아내와 남편과 남편 자녀들이 아내를 무시하고 냉대하는데 부당한 대우를 하는데 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아내의 마음을 달래주고 준 적도 없고 오히려 상처만 입혔고 그럼에도 남편이 부부싸움 후에 연락 끊고 외박하는 등 갈등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참작을 해가지고 위자료 1,000만 원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남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남편도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남편 이혼 반소 제기했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은 아내가 계획성 없는 소비를 해서 남편의 재산을 탕진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3,100만 원 신부름센터에 쓴 거 그거 재산 탕진한 거 아니냐? 그리고 내 취미생활이다. 포르노 감상하고 이게 어떻게 취미생활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간에 아동 포르노는 아닙니다. 미국 가면 철컥철컥입니다. 진짜 바로 잡혀갑니다. 어쨌든 포르노 감상 및 인터넷 채팅을 이해하지 못하고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는 듯 가대만사 진세가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내가.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에 남편하고 성행 이후 남편의 성적 능력을 무시하는 발언. 잘한 애인 구해야겠다 라는 그 발언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아내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냥 법원이 뭐라 했겠습니까? 당시 신부름센터 그거 가지고 재산 탕진됐다고 하는데 그거 이미 회복받았지 않냐. 기타 당신의 재산이 감소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그게 무계획적인 아내의 무계획적인 가소비 때문이라는 증거 하나도 너가 못 댔지 않냐. 너 주장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아내가 외도 의심하고 신부름센터에다가 당시 그 남편의 사생활 조사 의뢰하는데 부부간의 신뢰를 위반한 행위를 한 건 맞다. 그런데 아내의 이 같은 행동은 아내의 미성년 딸하고 함께 양육하고 있으면서 너가 남편 그리고 새아빠라는 작자가 아동 포르노가 포함된 포르노 동영상의 채팅 사이트에 중독돼갖고 가정 소홀히 한 당신 때문에 야기된 측면 아니냐. 신부름센터 부른 게. 그리고 그거는 이미 이혼 소송 제기 전에 마무리돼갖고 그 이후에도 결혼 생활 계속 유지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당신 주장이 이유 없다. 라고 법원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이 주장했던 거 판판이 다 깨지고요. 판결문에다가 제일 중요한 이 사건에서 판결문이 제일 중요한 거는 아내의 미성년 딸을 함께 양육하고 있으면서도 아동 포르노가 포함된 포르노 동영상의 채팅 사이트에 중독되었다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판결문에 이를 적시하면서 남편한테 경고한 겁니다. 당신 문제 있다고. 그래서 아내가 위자료 1,000만 원을 남편한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위자료가 앞에 사례에 비교해서 되게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한 5년 전 사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위자료 액수가 1,000만 그 바람핀 거 아닌데 이 정도 나왔다는 건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저희 내부적으로는 판단을 했습니다.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바람을 피우면 이제 1,500에서 2,000이지만은 요즘에 2,500이고요. 폭행 협박은 이제서야 1,000만 원 단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위자료 액수를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잘 사셔야겠지만. 세 번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부는 혼인 12년 차 부부입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는 지입회사에 트럭을 이제 지입해가지고 화물을 운송하는 일을 했고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트럭을 이제 자기가 사서 요거를 회사에다가 다시 또 넣습니다. 트럭 명의를 돌립니다. 일단 이걸 지입이라고 하는데 이 지입을 해서 화물을 운송을 합니다. 그래야 화물을 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에는 가정주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 같은 경우 무슨 일을 한다고 했습니까? 화물 운송 일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죠. 화물 운송 일을 하니까. 뭐 장거리 떠버리면은 거의 뭐 하루가 날아가니까요. 그래서 이게 핑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집에 와서 쉬는 시간에 게임을 하거나 TV만 볼 뿐 자녀와 놀아주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관계도 되게 소홀했고요. 그리고 자녀들의 운동회나 재롱장치 등 행사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입회사의 트럭을 운행을 하다가 혼인 4년차 경에는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레일러를 구입을 합니다. 트레일러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되게 비쌉니다. 그래갖고 아내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제 집에 생돈이 나가는 거니까 결국 이 문제로 지속적인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가 불만을 이야기해서 남편하고 대화해가지고 좀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남편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 이제 잔소리 듣기 싫다는 거죠. 내가 당신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당신 고집이 너무 세갖고 대화하다 보면 싸움이 된다면서 아예 대화를 안 하는 게 우리 부부 생활에 낫겠다 이러면서 아내하고 전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뭐 말하면은 시끄럽다. 이야기 안 한다. 아내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이제 말을 해갖고 푸는 스타일이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남편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이는 거죠. 이걸 뭘로 풉니까? 술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불만이 쌓이자 아내가 결국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결국 이 술을 한 잔, 두 잔, 세 잔씩 마시던 것이 거의 매일 마시다 지경으로 넘어가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갖고 이 알코올 중독이 심해지니까 친정엄마가 보니까 딸이 기가 차거든요. 그래서 딸을 병원을 끌고 와갖고 치료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데리고 와갖고 치료를 받게 했음에도 이 딸이 계속 음주를 하는 겁니다. 술을 계속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되면 이제 사람이 되게 민감해집니다. 자기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일례로 어떤 일이 있었냐. 애들한테 위험하다고 집 베란다 나가지 말고 평소에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근데 애들이 이제 집 베란다로 나가니까 애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가지 말라고 안 했어! 이러면서. 그리고 애들이 갑자기 칼을 만지거나 식탁 위에 올라가고 정수기 물을 다 흘렸을 때도, 또는 밤 12시가 넘어도 새벽 1시가 돼도 애들이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술을 마시고요. 술 마시기 전에는 애들한테 손찌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되자마자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알코올을 계속 마시면서 중독으로 넘어가자마자 애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남편이 이를 목격했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아내하고 다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게 거의 혼인 10년차 계획이었거든요. 혼인 10년차 계획부터 이런 다툼을 하니까 결국은 별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별거를 어떻게 했냐. 아내가 애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남편이 애들 나한테 보내라. 너가 계속 애들한테 손대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맡기겠냐 하면서 애들 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결국 남편한테 보내줍니다. 그리고 요 사건 이혼 소송 종결 때까지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남편 별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별거 위에 협의혼을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갖고 공정증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원고하고 피고는 협의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남편은 피고에게, 아내에게 위자료로 3,450만 원을 지급하되 지체 시에는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고, 남편이 위 금전 채무를 이해가지 않을 때 같은 집회에 당하여도 이의가 없으면 인락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혼 소송으로 넘어갔다고. 이 공정증서가 효력이 있냐? 이 공정증서를 협의이혼을 전제로 합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공정증서 자체에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결국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고, 아내도 이혼 소송에 대해서 이혼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를 했습니다. 남편 청구 중에서 다른 거 빼고 딱 이혼만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길 이혼을 하게 되면은 판결로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몇 차례의 조정을 거칩니다. 판사님이 몇 차례의 조정을 붙이고요. 왜냐하면은 가정의 일은 가정에서 서로 협의해서
해결하라는 것이 가정법원의 대원칙입니다. 법원이 개입하는 부분은 필요 최소한으로 개입한다는 게 가정법원의 원칙입니다. 가사사건의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정기일, 여러 차례 조정기일이 열렸겠죠. 이 조정기일에 이제 남편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법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아내가 애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내가 애들 보고 싶다고 해도 남편이 한 번도 애들을 보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결국은 조정도 성립이 안 되고 하니까 법원이 결국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 당신이 가정경제 부분에서 많은 노력하고 책임을 다하려고 한 거는 오케이, 인정할게. 그런데 당신의 문제는 부부관계나 자녀들의 양육에 있었고 비협조적이고 무관심하고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지지 및 도움 없이 혼자서 집안 살림하고 자녀들의 양육 책임지려고 심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 내가 인정한다. 안 그래도 최근에 형사재판을 갔다 왔는데 그 의뢰인이 자녀 4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었지만 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애들 4명 키우니까 스트레스가 되게 심했던 거는 자신도 인정을 한다. 하지만 그걸로 푸셔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남편 도움 많이 없으면은 아내들이 힘든 거, 애들 키우는 거 힘든 거 우리가 안다. 이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지지 도움 없이 혼자서 집안 살림이나 자녀들의 양육 책임지며 심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 있었던 거 내 인정한다. 하지만 이거를 해소하지 못해가지고 남편하고 해소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이걸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음주로 스트레스 해소한 거 네, 그거 한다. 그런데 이 갈등 문제를 음주로 해결하려고 한 아내의 행동이 적절하다고 나는 보기는 조금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아내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대화를 회피하면서 문제사항을 오히려 키운 남편 태도가 오히려 혼인생활을 파탄 이르게 하는데 더 큰 기여를 한 걸로 나는 평가가 된다. 라고 법원에서 판단해 줍니다. 그럼 남편이 먼저 뭐 했다고 했죠? 주된 책임은 이제 남편한테 있다고 했는데 남편이 이혼 청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혼 청구에 대해서 기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했죠?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고 있다고요.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사실만으로 민법 840조 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니까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이유 있다고 받아줍니다. 근데 남편이 위자료 청구도 했지 않겠습니까? 위자료 청구하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내가 음주 중독이고요. 알코올 중독이고요. 저 가출하면서 가정생활 불성실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단 가출해갖고 내가 애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양육 의무를 전혀 불이해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 혼인생활 파탄은 내 책임이 아니고 저 아내의 일방적인 책임이라고 남편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고요? 법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남편이 아내의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히 어려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대화를 회피하려고만 했지 않냐. 결국 당신의 회피로 인해서 문제사항을 키운 거다. 아내의 알코올 중독은 당신에 의해서 일어났고 아내의 가정생활 불성실 역시 당신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무단가출 역시 당신이 원인 제공한 것이다. 라고 해서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위자료 청구 기각을 시켰어요. 제2의 인생 학원이혼에서 이도훈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연을 제보받습니다. 참여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제2의 인생 학원이혼을 시청하며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법률 정보를 사연과 함께 적어주세요. 참여 기간은 2024년 4월 4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연 채택자에게는 개별 연락 드립니다. 이벤트 경품으로는 익슬리스 발 라이트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